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6일 새벽 4시 30분쯤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발표된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의 의결. 지금 뭐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최소한 정직 6개월을 예측하며 사실상 검찰청장 해임에 해당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해임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였습니다. 징계위는 또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청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는데요.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봐준 거죠.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분명 이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징계 결정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란 이야기인데 윤석열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결정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정직이 집행될까요?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곧 제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이 재가를 완료함과 동시에 윤 청장의 징계 효력이 발동되는 거죠. 이에 윤 청장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미 윤 청장은 이 징계에 발끈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법기술자답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법 지식을 동원해 소송에 나설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윤석열의 행정소송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행정소송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정직 2개월 기간을 다 채우고 판결이 나오는 터라 행정소송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 찍기, 좋은 글씨 쓰기라는 효과로 평생 불명예스러운 검찰청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징계위원들이 마치 판사가 이 사안을 판단하듯이 사고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직 2개월도 중징계는 중징계입니다. 정직과 면직과 해임 정도가 그 중징계인데 그런데 해임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행정소송에서. 하지만 정직은 인용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가처분도 인용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도 문제 없을 정도의 판단을 내린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가 채널A 사건의 감찰,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직을 시키면 보통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데 윤 총장은 사임을 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정치적으로 보자면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윤 총장의 존재감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송전도 이어져서 계속 화제 중심에 서서 보수야당의 주자들에게 나쁜 영향일 것이고 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임기 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윤 총장이 이걸로 스스로 사임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을 안게 된 양쪽 모두 어느 한쪽이 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징계를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추 장관이 패소하게 되면 그 후 폭풍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앞전 행정처분 소송에서 윤 청장이 승소한 사례를 볼 때 이번 징계도 이런 점이 분명 고려된 듯한데요.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과 여론 등을 고려해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윤 청장 징계를 자연스럽게 공수처로 넘기려는 의도로도 보여집니다. 사실 검찰 징계위원회 징계가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징계 사유들을 근거로 공수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저래 참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청장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보여지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 부분을 관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가 될 수 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검찰청장도 더 이상의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무소불위의 검찰 조직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소 아쉽고 화가 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우려와 걱정이 앞서기는 한데요. 우선 검찰의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진행될 테고 언론의 추장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칠어질 것이며 다양한 적폐들의 저항이 극에 달할 텐데요. 더 단단하게 대비하고 더 조직적으로 뭉쳐서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를 두고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튀어나와 비판을 시작했는데요. 똑같은 인간, 똑같은 매체들의 버라이어티 생쇼가 펼쳐졌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탈 뉴스 상단 50개 중 약 30개가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사였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국힘당 김종인,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 국힘당 김기현, 윤석열 청장 정직, 공수처 발족 후 수사 수순으로 갈 것. 국힘당 권선동, 윤석열 징계, 지지도 떨어져 갑자기 정직, 연출가는 문 대통령. 금태섭, 윤 청장 징계,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어. 국힘당 하태경, 박근혜 정권 당시 윤석열 숙청 시도보다 더 야비하고 사악해. 국힘당 정진석, 민심 무서워 윤석열 해임 못하고 권력 수사는 무마해야 하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윤석열 징계위원들, 민주주의 법치주의 팔아먹는 역적. 진중건, 윤 청장 징계에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윤석열 징계위, 이런 징계위는 세상에 없었다. CBS 법조팀장 김중호 기자, 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동아일보, 심상치 않은 검찰 내부, 윤석열 징계 확정된 2차 검난 가능성. 문화일보. 이렇게 오늘 하루 내내 이런 소음공해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도 이만큼 저희가 원하는 목적은 작지만 이뤄낸 듯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190석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법여권 합치면. 이번에 공수처법이 187석으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180석이라고 하는 힘이 뭐라는 거를 이번에 똑똑히 이제 보여줬는데, 그리고 오늘 15일 밤인데 그 징계위원회,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오늘 아마 논란이, 증인신문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증인신문은 끝나고 아마 오늘 결정까지 낼지, 결정은 또 조금 미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개의 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검찰이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긴 처음이거든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그 맞으면 엉터리였는가, 썩었는가 이런 것 참 봤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니 96만 원을 술을 받아먹으면 그 접대가 아니라서 처벌을 못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해괴한 그 기소라는 게, 그 고발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25년 동안 끊임없이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걸 보고서 이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하신 말씀 중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굽이 치지만 끝내 바다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25년 만에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추려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정말로 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 같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이켜 보면은 대통령을 서거하시게 만든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 사람들하고 여기 우리 이사장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재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당당하게 역사를 얘기할 수 있고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중에 징역 간 분도 있고요. 징역 간 사람도 있고, 예. 뭐 외국에 나가서 막 낭인처럼 다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아 이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역사는 결국은 그 대업을 이뤄낸다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